안녕하세요. 캡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요 근래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제 판단에는 BMW의 열선 시트 구독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BMW에서 자동차의 열선 시트, 일명 엉뜨죠,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월 24,000원이라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언제까지 국내 제외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BMW가 왜 이렇게 구독권을 가지고 장사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이니까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구독 경쟁은 자동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지만 이미 소프트웨어나 라이센스,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대중화된 시스템이죠. 폰트, 디자인 툴, 영상 편집 툴, OTT 서비스 등 그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정말 많은 구독 경제를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의 장점은 크게 소비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소비자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양질의 서비스가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공급자 측면에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되겠죠.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을 하고요. 공급자 측면에서는 소비자를 계속 유지시키고 끌어오기 위해서 지속적인 서비스 업데이트를 위한 투자 및 개발이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비자 측면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고정 지출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어떤 식으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대안 찾기입니다. 이제 구독 경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보통 대안이 존재해요.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독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1회 구매로 영구 사용이 가능한 라이센스, 그러니까 패키지 형태의 구매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는 공짜 무료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대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 툴 중에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 게 있죠. 1개월마다 꽤 비싼 가격의 구독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구독비가 비싸다라고 판단이 되면 파이널 컷 프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이널 컷 프로와 같은 영구 라이선스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빈치 리졸브 무료 버전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독 서비스의 다른 대안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정품 사용이에요. 제발 정품 좀 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배와 나눔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OTT 서비스 종류는 정말 많죠.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정말 방송사 또는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제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이 서비스를 모두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실제로 결제해서 쓰는 서비스는 넷플릭스 정도고요. 티빙의 경우에는 제가 쇼미더머니를 굉장히 좋아해서 쇼미더머니 시즌에만 결제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여튼 실제로 제가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OTT 서비스는 넷플릭스 정도인데, 이 하나만 가지고 티빙이나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까지 이런 서비스를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서비스별로 가족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한 개 계정에 여러 개의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요금제를 선택을 할 때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협의해서 서로의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금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저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예로 든 게 OTT 서비스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중 이렇게 다인 사용이 가능한 요금제가 존재하는 상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상품들을 찾고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쉐어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주는 비즈니스 모델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솔직히 믿지 못하니까 그냥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연인이나 이렇게 실제로 아는 면이 튼 사람들과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을 훨씬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뭐냐면 정말 절실함을 만드는 선택. 보통 구독 서비스를 선택을 하면은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 그러니까 월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면은 별 생각 없이 결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뭐 커피 한 잔, 술 한 잔 안 사 먹으면 될 돈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누적이 되면은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그 때문에 제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마음에 든다고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필요한 서비스야 라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구독을 결정을 해서 결제합니다. 이렇게 참다가 구매하게 되는 구독 서비스는 진짜 필요한 경우고요. 정말 아까워서라도 서비스를 강제로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의 충동 구매가 아니라 충분히 인내를 한 이후에 구독을 결정을 해서 결제하는 요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스마트한 소비를 위한 건데, 네 번째는 뭐냐면 약정 확인과 테스트 진행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을 들 때 약관, 약정서 잘 읽어보지 않잖아요. 모르는 문장과 단어가 질비하고 읽기가 귀찮기 때문이죠. 구독 서비스도 이러한 약관, 약정 개념이 있습니다. 통신요금 결제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간혹가다 발생을 하는데, 이 구독 서비스도 때에 따라서는 중간 해지가 안 되거나 혹은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어요. 어도비의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정이 들어갑니다. 폰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서비스 공급자는 보통 약정 유도를 위해서 할인이라는 떡밥을 뚝 하고 던집니다. 이 할인은 언제나 소비자들이 잘 무는 떡밥이죠. 약정에 걸려있다는 내용을 인지를 못하게 되면 1개월 쓰고 쓰지 않는 서비스 해지하고 싶어서 해지하려고 딱 했는데 약관 내용에 걸리죠. 그렇게 되면 억지로 돈을 계약을 맺은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약정의 내용과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결제를 해야 하고요. 결제 전에는 1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금전적 손해를 본다고 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삼아서 1개월 정도만 선결제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공급사에서는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을 이제 트라이얼 버전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긴 하지만, 솔직히 서비스를 일주일만 이용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제 경우에는 그래서 1개월에서 2개월, 가격이 비쌀수록 테스트 기간을 더 길게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돈을 조금 더 지불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구매를 할지 말지 말이죠. 지금까지 보편화되고 있는 구독 경제에서 경제적인 부담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제 나름의 기준 4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점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 4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독 서비스를 결정을 하고 난 뒤에는 잘 뽑아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워서라도, 돈 내는 게 아까워서라도 정말 잘 뽑아먹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린 내용들 중에서 한 2가지에서 3가지 내용만 조금 지켜본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돈을 한 뭐 20%에서 30% 정도는 조금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